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장미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꽃을 무척 사랑하여 집 앞들을 온갖 색깔의 꽃들로 가꾸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이웃 목장의 소년 루이였으며 이들은 매일같이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둘이서 숲속 깊이 탐험하던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빛을 내뿜는 고대의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예쁜 장미, 덤불이 고요하게 우거져 있었고 물의 표면은 달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장미와 루이는 연못의 비밀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연못에 도달하자 갑자기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신비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연못의 요정이자 생명과 자연의 수호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정은 장미와 루이가 자신의 연못을 찾아온 것을 기뻐하며 특별한 모험을 제안했습니다. 너희가 이 연못의 비밀을 풀면 너희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용감한 장미와 루이는 곧바로 도전을 수락하고 연못 주변의 미로 같은 장미덤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마법과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로는 말을 거는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미로의 수호자다. 내가 낸 수수께 길을 풀어야 지나갈 수 있다. 까마귀가 깍깍거리며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그 무엇보다도 가볍고 날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루이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습니다. 그건 바로 꿈이지요. 아무리 가벼워도 스스로 날 수는 없으니까요. 까마귀는 만족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애물을 통과한 장미와 루이는 끝없이 펼쳐진 장미 덤불 속에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마법의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장미와 루이에게 연못에 대한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연못은 수백 년 전 사랑에 빠진 한 연인이 만들었다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이곳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키웠지. 그러나 그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연인은 이 연못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전해지네. 장미와 루이는 이 전설을 가슴에 새기며 계속해서 탐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연못의 중앙에 도달해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장미가 주위를 살피던 중 연못 근처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새겨진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귀는 진정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루이는 깨달음을 얻어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아마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 같아. 연못의 진정한 비밀은 사랑의 가치일 거야. 우리의 우정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 아닐까? 장미는 루이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순간 연못의 요정이 나타나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너희는 이 연못의 비밀을 정확히 알아차렸구나. 이제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말해보아라. 장미와 루이는 서로 마주보며 고민하다가 결국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처럼 언제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정은 그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며 그들이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친구로 남아있도록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미와 루이는 마음속의 연못에 소중한 기억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수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이 연못의 전설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비밀스러운 마법의 숲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은 항상 신비로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숲에는 여러 전설이 얽혀 있었고 누구도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샤를로트는 그 마법의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샤를로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던 소녀였고 그녀는 그 숲의 비밀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샤를로트는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샤를로트는 그곳의 공기가 일반적인 숲의 냄새와는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나무들이 마치 그녀에게 말을 거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름다운 푸른 빛을 발산하는 나비가 그녀 앞을 날았습니다. 샤를로트는 그 나비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비를 따라간 샤를로트는 숲의 중심부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는 놀랍게도 살아 움직이는 듯 보였고 그 나무의 중심부에는 고대의 마법 주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샤를로트가 그 주문을 읽자 나무는 갑자기 눈이 떠지던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모험가요. 나는 이 숲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은 내가 여태 본 사람들 중 가장 용감한 이군요라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샤를로트는 놀라면서도 여태까지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게 이 숲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숲은 사실 오래전 선량한 마법사들이 만들어낸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을 빌려 이 땅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마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점차 마법의 숲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샤를로트는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로 돌아가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의 수호자는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며 그녀에게 마법의 펜던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숲과 사람들 사이에 교감을 상징하는 작은 보석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샤를로트는 숲에서 겪은 모험과 진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숲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숲과 마을은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샤를로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샤를로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마법의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세 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피에르, 자크, 그리고 루이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농부였고 그들의 부모님이 남긴 작은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제들은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창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피에르가 먼저 일어나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피에르는 창문을 통해 살짝 창고 안을 엿보았고, 그곳에서 정체 모를 푸른 새가 휘황찬란한 황금 사과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 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크가 황금 사과를 따려고 했으나 푸른 새는 날아올라 더 높은 가지로 옮겨 앉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새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매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그 푸른 새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 마을의 현자가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이 푸른 새가 정말로 희귀한 존재이며 그 새가 태양의 왕국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잡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행운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마을을 떠나 푸른 새를 잡기 위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피에르, 자크, 그리고 루이는 숲을 지나고 산을 넘으며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길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푸른 새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이 착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새를 원하는지를 시험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결점과 강점을 이해하고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형제들을 보고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마법의 깃털을 주었습니다. 그 깃털은 푸른 새가 숨어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은 마침내 깃털의 인도를 받아 푸른 새가 있는 신비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푸른 새는 자작나무 가지 위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한 푸른 새는 드디어 피에르의 손에 안겼습니다. 형제들은 새와 황금 사과를 마을로 가져왔고, 그 결과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얻은 부를 이웃들과 나누고 마을을 위해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새는 항상 그들 함께하며 필요할 때마다 형제들의 곁을 지켜줬습니다. 형제들은 우애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로써 푸른 새와 황금 사과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전설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샤를로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샤를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뒤편에 있는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일반적인 숲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비의 숲이라고 불렀고, 무언가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샤를로는 숲을 거닐다가 화려한 날개의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의 이름은 릴이었고, 그녀는 샤를로에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샤를로야, 너에게 우리의 비밀을 보여줄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줘야 해. 라고 했습니다. 샤를로는 흔쾌히 릴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매일 숲을 돌보며 다양한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샤를로와 릴이는 많은 모험을 함께 하며 서로의 세계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숲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개발 계획이 생기면서 숲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샤를로는 릴이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을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샤를로는 신비로운 요정 릴이가 주는 특별한 힘을 빌어 숲속에 숨겨진 경이로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숲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발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숲은 마을 사람들의 애정 속에서 다시금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샤를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시 숲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요정 릴이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언제까지나 숲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샤를로와 신비의 숲은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숲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